오늘 이렇게 라이프 토크에서 다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서론을 해놓은 치매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제2부를 하고 오늘은 진짜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뇌 당뇨, 그 당뇨가 뇌에 온 것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타입 1, 타입 2 잘 알고 계시죠? 타입 1은 주베나일 당뇨고 그 다음에 타입 2는 성인 당뇨인데 이 뇌에 오는 당뇨는 타입 3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벌써 오래도록 학자들 간에 리서치하는 그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여 많이 페이퍼, 종이로는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이렇게 일반에게까지 공개되기까지에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알츠하이머를 예방 치료에 관하여 얘기하면서 왜 두뇌 당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알츠하이머 하면은요, 알츠하이머 하나의 병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 알츠하이머스 신드롬,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원인이 다름에 달라서 그 병의 진행 과정도 다르고 또 예방을 한다든가 또 치료해서 회복되는 그 과정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를 축소해서 뇌의 당뇨, 아니 어떻게 뇌에 당뇨가 생기나? 우리가 타입 1이나 타입 2가 있다고 해서 뇌에 당뇨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뇌라는 그 환경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되어지는 환경하고 아주 다릅니다. 그거는 제가 초창기에 뇌의 해부와 생리에 대해서 아주 꼭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만 될 거라고 해서 말씀드린 3편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꼭 하셔서 리뷰를 하시고 오늘 내가 말한 것을 다시 또 와서 들으시면은 뇌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몸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상전처럼 모셔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뇌가 하는 일은 막중한 일입니다. 네, 그러면 알츠하이머가 초기에는 어떤 증세가 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냥 기억장애가 오는 거 같다가 조금 더 진행하면은 그 다음에는 인지장애가 와서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이름도 못 알아듣고는 사람 챙기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단계 7단계를 하면서 지나갑니다. 저는 오늘 이거를 반복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뇌의 당뇨라 한마디로 서론으로 말씀드리면 뇌세포도 몸통이 있고 그 다음에는 뿌리처럼 거미가 발이 많죠. 우리는 손 둘, 발 둘이에요. 근데 거미는 많아요. 그것처럼 우리 뇌세포는 몸체가 있는가 하면은 그 뿌리가 많아요. 근데 이 뿌리 하나하나가 다른 뇌세포의 뿌리하고 교제를 합니다. 이 전기장치에 의해서 이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마치 이 전화선이 아주 복잡한데 나도 전화를 하면은 저쪽으로 가고 또 저쪽에서도 하면 오고 그러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수 없는 전화를 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커뮤니케이션, 교제가 되는 것처럼 신경세포도 바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세포가 당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 세포도 거기에 미토콘드리아라고 수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당이 들어오고 산소가 공급되면은 에너지를 생산해내는데 당 한 입자가 충분히 산소가 공급되면은
38개의 ATP라는 에너지 단위를 발생해서 에너지가 없으면은 뭐 뇌세포도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계속 그렇게 지속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습니다. 그런 것이 10년, 20년, 30년 진행되면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뇌도 급기야는 자기 일을 감당을 못하니까 알츠하이머의 제일 처음에 증세는 뭡니까? 기억이 빨리빨리 뜨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시죠? 왜냐하면 이 당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되는데 세포에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왜? 인슐린의 저항 때문에, 아니면 인슐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이 세포 안에, 뇌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뇌의 당뇨는 타입 1이나 타입 2가 있어야지만 오느냐? 아닙니다.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타입 1도 타입 2도 진단받은 적이 전혀 없고 당뇨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두뇌에 당뇨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아주 너무 재미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히 그 닥터 몬테라는 그룹에서 어디냐 하면 브라운 유니버시티 in 로드 아일랜드라는 곳에 이런 그 리서치 팀이 있습니다. 닥터 몬테 리서치 팀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연구를 하면서 계속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그러나 이것보다도 훨씬 더 일찍이 1970년도에 독일의 의사이면서 리서치를 하는 이 연구 분이 연구해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요, 우리 뇌 안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뇌 안에서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알츠하이머 초기에 있는 분은 또 무엇에 의해서인지 암만 뇌세포에게 당이 필요로 하다고 요구를 하니까 초인종을 치면서 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 그래도 이 잠긴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당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슐린의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인슐린의 양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뇌에. 인슐린 없이는 어떤 당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려도 인슐린 없이는 뇌세포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포 안에서 당이 들어오면 미토콘드리아가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아서 이제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뇌세포는 찌꺼기가 없이 완전 연소를 하고 찌꺼기는 물과 탄산가스로서 그저 쉽게 다 처리할 수 있는, 왜냐하면 뇌는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 몸처럼 노폐물을 신속하게 배설시키는 그런 작용이 별로 없습니다. 겨우 뇌 척추액에 의해서 양분도 공급받고 노폐물도 거기다가 띄워서 겨우 나가기 때문에 만일 뇌에서 하는 이 신진대사에서 찌꺼기가 우리 몸에서 하는 신진대사만큼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슐린이 뇌에는 당뇨가 있다. 그리고 뇌가 가지고 있는 인슐린이 따로 있다. 참 재밌죠.
여러분, 아기가 양수에 떠서 산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엄마 피가 이 뱃속에 있는 아기를 양육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모든 양분과 산소와 모든 아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양수에 다 띄워서 보내고, 거기는 막이 있어서 혈액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깐난쟁이 아기하고 엄마의 혈액형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뇌는 제가 공부 시작할 때 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린 게 특히 블라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하고, 이 혈액에 있는 영양소와 산소가 뇌에 공급되기 위해서는 세 경계막이 있는데, 이 하나도 아니에요. 세 경계막을 통과하면서 그 중간에는 뇌를 보조하는 신경세포가, 기능하는 신경세포가 아니라 뇌를 서포트하고 보조하는 신경세포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만일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게 들어오면 자기가 균하고도 싸워서 자기가 자살을 하면서도 뇌는 보호하며, 들어오지 않아야 할 것이 첫째 경계막을 통과했다면은 그들이 다 처리를 해주고 둘째 경계막을 통과하게 되고 셋째 경계막을 통과하게 되는데, 영어로는 blood brain barrier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만은 혈액하고 뇌막을 통과하는 경계막이 자그마치 세 경계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다 통과해야 되는데요. 자, 이런 데에서 우리 몸하고는 관계없이 당뇨가 생겼다. 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근데 보세요. 뇌는 우리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얼만큼 사용하는지 아세요? 거의 절반 정도를 사용합니다. 산소도 우리 몸에서 필요하는 거에 20%를 뇌로 다 가야지 뇌가 자기 일을 합니다. 그나 그뿐입니까? 그 무게는 불과 3파운드밖에 안 돼요. 우리 몸 전체의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뇌세포는 기대하고 있는 그 기능과 활동이 엄청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알츠하이머의 환자의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까지 한 것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 코 안에다가 인슐린 주사를 놨어요. 왜? 거기를 통하면은요, 이런 경계막을 통하지 않고 직접 뇌세포가 있는 그 뇌 척추액에 이 인슐린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코 안을 통해서 그렇게 주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굉장히 이 인지 기능이 퇴화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연구 그런 거 안 하면서 둘을 비교했는데 인슐린이 없고 인슐린의 저항 때문에 이 문제가 온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는 태어날 때부터 이 알츠하이머에 걸릴 수 있는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인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APOE4라고요. 네, 이런 유전 인자, 이것이 있는 아기들은 벌써 아기 때부터 50년, 30년에서 50년이 지나면은 발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한마디로 말하면요, 복잡한 이런
의학적인 지식과 기초와 이런 거를 다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뭐만 아시면 되느냐 하면 이 알츠하이머가 뇌의 당뇨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서 영양보다도 그 당이 공급되지 않아서 굶어 죽었대. 그것이 어느 분야에 그러니까 거의 90%가 넘게 이 뇌신경의 질환들에서 그렇게 많이 치매 중에 알츠하이머가 80% 90%를 능가합니다 지금. 네, 그런 거를 차지하고 있대. 예,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공급이 안 되니까 뇌세포 그것도 특별히 기억에 관한 그 그러니까 이 하마 기억을 우지좌지하는 그 세포들이 다 굶어 죽었대. 근데 얼만큼이 굶어 죽었느냐 하면은 70% 이상이 굶어 죽을 때에 비로소 현대 펫 스캔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진단을 붙일 수 있게끔 뇌가 적어졌기 때문에 겨우 진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진단을 받을 때 발병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참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른뇌가 이런 유전자를 타고 그런 가능성이 있고 뇌가 좀 다른 사람보다 적거나 이러면은요 그 태어났을 때도 이 특별한 그 펫 스캔이라고 해서 그걸 해가지고 전부 MRI 토모그래피를 해가지고 연구해 보니까요 뇌의 제일 겉에는 약간 그레이색이 나는 부분이 있고 그 속으로는 흰색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그 태어날 때부터 뇌의 세포 수가 적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뇌가 에너지 원으로 사용하는 거는 정상시에는 글루코스예요. 우리 몸도 정상시에는 당을 에너지 원으로 사용해요. 그러나 우리 몸은 당이 떨어지거나 뭐 할 때 그리고 기아 상태로 뭐 금식을 한다든가 뭐 밤새도록 잠을 자느라고 먹거리를 먹지 않았다든가 하면은 우리 몸은 저장된 데서 뽑아서 쓰는데 그것이 이틀 48시간은 저장된 데서 뽑아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저장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방세포를 또 간이 지방산으로 만들어서 쓰게끔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뇌세포는 까다로워서 이 fatty acid라는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blood brain barrier 경계막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또 들어가도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서 그러면 유사시에 당이 처리가 안 될 때는 무엇을 뇌세포는 사용하느냐? 그것이 키톤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 있는 지방산, fatty acid를 간에서 키톤으로 만들어서 뇌에게 공급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뇌를 살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키톤이 되기 바로 전에는 지방산입니다. fatty acid예요. 그런데 그것도 간이 키톤을 만들 때는 medium chain,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든가 아니면 medium chain fatty acid라는 건데 medium chain이라는 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요. 우리 지방은 한없이 손에 손을 잡고 그렇게 기다란 지방
이런 지방은 소화 과정만 통과하기에도 아주 힘든 지방으로서 이 중성 지방인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는요, 짤막한 것도 있고 아주 짤막한 것도 있고 또 미디움 중간 것도 있고 아주 긴 롱 체인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중인데 우리 키톤을 얻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요, 숏 체인하고 미디움 체인만이 간이 빨리 그거를 전환해서 키톤을 만들어서 뇌세포가 굶어 죽는다고 야단 법석하니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때에 이러한 것을 자기의 에너지원으로 뇌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연구를 해서 알게 됐느냐 하면요, 금식할 때 그렇게 간이 처리해서 보내주고요. 또 우리가 밤에 잘 때 이렇게 우리 몸에 저장고는 떨어져 있고 할 때 또 간이 패티 애시드, 지방산은 이 블라드 브레인 배리어를 통과 못하니까 자기가 그걸 통과할 수 있도록 키톤을 만들어서 보내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키톤은 바로 이 알츠하이머 환자에게만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모든 치매, 디멘치아, 사실은 치매는 디멘치아는 모든 것을 말하고 디멘치아 치매 안에 90% 이상이 요즘은 하도 알츠하이머가 많아서 알츠하이머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다른 고혈압으로 중풍이 온 이후에 뇌세포가 파괴된 것도 조금 어림하게 이 치매가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치매의 원인이 나타나는 현상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 뇌신경의 뇌신경 퇴행성 질환이 있는데 뉴로 디제너러티브 디지스라고 해서 거기에 많은 것들이 속하는데 또 그거 말고도 파킨슨이라는 알츠하이머의 사춘 같은 거죠. 그 장소가 이 소뇌하고 대뇌 공간에서부터 생기고요. 여러분 아시죠? 자폐증, 오티즘. 어린아이가 꽤 커가면서도 말을 안 해요. 눈으로는 뭘 다 감지하는데도 말을 안 하는 그런 자폐증이 있죠. 그 자폐증. 그 다음에 티네이저가 가장 많이 있는 바이폴라. 무드가 하이했다 또 로우했다 하는 이 바이폴라. 그 다음에 스키조프레니아. 요즘은 한국에서는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뇌를 바탕으로 하는 질환들에는 다 이 키톤이 예방 치료를 한다고 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이제는 남은 시간에 키톤이 뭐냐? What is ketones? 이게 원조상은 어떤 기름에서 가장 이 키톤을 빨리 만들어내느냐 하면은요, 이 미디움 체인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 그러니까 미디움 중간 길이에 체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것이 너무 길지 않고 아주 짧지도 않고 중간쯤 되는, 그러니까 카본이 손에 잡고 있는 이것이 척추뼈와 같은 그 기름의 틀인데 그것이 미디움 중간쯤 길이가 되는 거. 거기에서도 중성 지방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 여러분 피 검사하러 가면은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하고 그 다음에는 중성 지방이 150 정도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으시네요. 그렇죠? 이거 많은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요즘 이 검사의 그 판독이 많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런 연구학자들이 다 하는데 콜레스테롤도
조금만 높아도 약을 먹이는데 그 약의 부작용이 콜레스테롤 조금 높은 것보다 그 피해가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곁에서 들어오는 말이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미디엄 체인 중성 지방 그리고 미디엄 체인 패티 애시드 중간쯤 기장이 되는 지방산 이런 것들을 점검다리로 하고 키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먹는 지방 중에는 어떤 거에 키톤을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많으냐? 미디움 체인 중성지방이요.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 근데 이게 여러 곳에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디에 가장 많고 가장 유익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것이 코코넛 오일이에요. 코코넛 오일도 정제하지 아니하고 여과도 하지 아니한 화장품으로 나가는 거는 다 여과를 3번씩이나 트리플 필터드 코코넛 오일 이거는 이런 약재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주 홀섬한 올게닉 버진 코코넛 오일이 쓰여지기 때문에 이것도 마켓에 여러 종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때 그 엄청나게 당이 필요로 하는데 왜 세포들은 우리 잘 때도 우리는 먹지 않아도 얘는 일을 계속 해야 되죠. 예? 예.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간이 피곤하면은 이런 거를 다 합성하고 뭐 파괴하고 다 이렇게 만들어 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 이거 아주 잘 들어두셔야 돼요. 저는요. 아침이면은 저는 당뇨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어가면서 80에 들었으면서부터 약간 저혈당도 자주 오고 그다음에 당뇨 그러니까 당뇨 전기 증세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느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다 공부를 하면서 내가 아침에 당뇨가 있는 거는 밤새도록 아무것도 먹지 않고 거의 18시간을 지내는데 이때에 저장되어 있는 이 당이 충분히 보급되어 있지 않아서 아침이면은 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이면은 기력이 쇠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 코코넛 오일을 오트밀에다가 섞어서 한 테이블 스푼씩만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기운 떨어지는 게 싹 없어지고 예, 아주 활기차게 먹은 지 한 2-3시간에 벌써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나는 기니아 피그인가 봐요. 뭐든지 하면은 그 결과가 이 연구팀이 발표한 거와 똑같은 것을 내가 수확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더 이거를 파고들면서 우리 뇌가 영양 공급이 덜 되는 거를 반드시 이 케톤이 공급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이 알츠하이머 환자가 금방 병을 진단붙일 수 없고 병을 키우기 위한 잠복 기간이 미니멈 10년 내지 20년 길면 50년까지 된다고 말을 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뇌세포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100 빌리언이 뇌세포의 이 몸체만 해도 100 빌리언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서 나가는 이 뿌리 같은 것들 이것들이요. 몸은 하나지만 뿌리가 좀 많습니까? 이거는 100 트릴리언
억만 개가 되는 천문학적인 숫자보다도 더 많은 뇌세포가 마치 전화선이 얽히고 설켰지만 다 자기 선을 통해서 교제하며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것인데, 알츠하이머가 발병이 인지 기능이 조금 퇴화하고, 물론 건망증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메모리가 퇴화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인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뇌세포가 70% 이상이 다 굶어 죽고 나면은 그런 증세가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키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그러면 그 키톤이 뭔데? 예. 이 키톤은요. 그 전 단계의 물질은 지방산, fatty acid, 아니면은 medium chain 중성지방, 트라이글라이세라든가, 아니면은 medium chain fatty acid, 지방산, 네, 아니면 중성지방산, 이런 거에서 간이 이거를 전환해서 키톤을 만듭니다. 그러면 미디움 체인이나 미디움 체인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나 미디움 체인 패티 애시드의 전구 물질은 뭐냐? 그것이 바로 여러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 중에서 가장 좋고 소화에 부담도 안 되고 좋은 것이 코코넛 오일입니다. 정제하지 않은 홀섬한 코코넛 오일입니다. 거기에 63%가 미디엄 체인 패티 애시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간이 한 단계만 딱 돌려놓으면은 키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코코넛 오일에 대해서 막 날개가 뻗쳐가지고 요즘 코코넛 오일 때문에 옛날에는 그저 화장품으로 좀 쓰거나 그저 그럴 정도였는데 요즘은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성분이 여 속에 있다. 근데 간이 튼튼하셔야죠. 여러분, 간은 우리가 깨어 있어서 활동할 적에는 뒷일을 못합니다. 우리가 소화기도 편안하고 비어있고, 그 다음에 잠이 푹 들었을 때에 비로소 뇌신경에서 우리 몸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여기부터 보수해야 된다, 이것부터 해야 된다, 저것부터 해야 되면서 많은 일거리를 밀어주면은 그때부터 이 간이라는 큰 공장이 돌아가면서 첫째 해야 할, 둘째 해야 할 순서를 정하면서 아침 될 때까지 하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는 우리가 그 하루를 건강하게 기능을 잘 처리할 수 있게끔 몸을 준비를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푹 놓고 11시, 12시, 새벽 2시 뭐 밤일을 하고, 밤일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빨리 늙고 병에 대한 내성이 없어서 아주 그 힘든 여러 가지 깊은 병, 뭐 암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깊은 병의 발병률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키톤이라는 것이 이제 키톤의 본 조상이 누군지 아셨죠? 그것이 코코넛입니다. 그러면 이 키톤이라는 것은 주로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뇌가 제2의 그 에너지 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fuel, 말하자면 그것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당, 글루코스 다음으로 뇌가 사용할 수 있는 게 키톤입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뇌세포에 힘을 공급해주는 근원이 되고, 또 인슐린 저항 때문에 당이 세포 안에 들어갈 수 없는데 키톤은 인슐린 관계없어요. 인슐린이 없거나 인슐린 저항이 있거나 관계없어요. 그냥
이 blood brain barrier 경계망만 통과해서 뇌 척추에게만 들어가면은 그냥 뇌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그냥 완전 연소를 시키면은 얘는 에너지가 이 당을 태울 때보다 배예요. 얘는 지방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당에는 불과 4칼로리밖에 못 내는데 이 키토는 9칼로리를 내요. 그러니까는 배보다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발생해내니까 이 알츠하이머 걸려서 비실비실하던 사람이 사람도 알아보고 정신도 똑바로 때리고 그 다음에는 오키슬염이고 이렇게 회복 단계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비용이 얼만큼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유치원생 같은 수준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국민학교 1, 2학년 수준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다시 가르쳐주면 배울 수 있는 뇌세포가 이거를 배우고 기억이 자꾸만 증진되기 때문에 왜? 이 키토는요 또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요 뇌세포가 신경 영양 인자로서 새로 뇌세포를 세포 분열을 시켜서 만들어내는 이미 병들어서 죽은 거는 못 살리지만 새 세포를 만들어서 그 죽은 세포들의 자리를 메꿔주는 거를 아주 부지런히 할 수 있는 거를 해주는 것이 바로 키톤이에요. 그리고 또 들어보시겠어요?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아주 원활하게 됩니다. 그것이 키톤이 하는 일이고요. 또 뇌세포를 메인티넌스 그 다음에 돌봐주고 그 다음에 회춘을 가져와요. 그렇죠. 새 세포가 들어왔으니까 아주 그 기억력이 산박하고 뭐를 배우는데 꼭 유치원생이나 국민학교 학생이 배우면은 그걸 딱 기억해가지고 응용해 나가는 그런 것처럼 뇌세포가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났으니까 회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하늘이 내려주신 뇌의 먹거리, 브레인 푸드 이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나 그뿐입니까? 예, 마치 흐트러진 다 쓰러져가는 집에 아주 베이직한 빌딩에 그 블락을 해서 모든 것을 다 리페어하듯 이렇게 해서 새로운 브레인 셀이 new brain cells build up those 베이직한 그 기능서부터 다 해주고 치료, repair, 보수작용 그리고 모든 이 뉴런이 그냥 세포 분열을 해서 지금 아기 세포로 분열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빨리 자라도록 growth neurons 뇌세포가 빨리 자라도록 해주는 것이 키톤이에요. 키톤이 하는 일이 막중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주 뇌를 회복시켜주고, 소생시켜주고 그러는데 주로 이거를 사용하면서 생명을 보존하고 치료하는 그런 100년 이상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에필랩시 경련 뇌로 인하여 경련하는 거기에 이런 치료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알츠하이머에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파킨서니안 스트로크 뇌졸중으로 인하여 뇌가 손상 입은 거기에도 유익하고요. 또 뇌에 사고로 인하여 트라우마 받은 이 뇌세포가 인조리 상해받은 거 그다음에 눈의 그 그라우코마니 뭐 망막이니 뭐 이런 것들은요. 이거는 뇌에 속한 뇌세포에 속한 것이에요. 이 눈은 그래서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이런 사람도 뇌세포가 회복되면서 시력이 회복이 되는 이런 것들 해가지고
지금 이 한 가지 뇌에 생긴 당뇨로 뇌세포가 굶어 죽었어?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유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하고 있는 그 의료진에서는 아직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민간요법이나 이런 다른 내추로패디나 우리 천연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면 키톤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가끔 금식하는 거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 키톤 테라피를 할 적에는요, 이 정제한 전분 음식을 아주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이 키톤의 활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는 키토제닉 다이어트 하면은 로우 카브 전분 음식을 적게 먹고 그 다음에 지방을 많이 먹는데 이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시고 키톤의 활성도를 응용하시려는 목표가 거기 있으시다면은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모든 식물성 불포화 지방 그 정제한 지방을 안 잡수셔야 됩니다. 정제한 그 지방이 바로 당뇨의 원인이요. 이 정제한 지방이 인슐린 저항을 일으킵니다. 암만 초인종을 쳐도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것이 다 이 정제한 식물성 불포화 지방으로 인하여 세포에 들고 나는 문이 다 막혀 있다. 이런 또 연구 발표가 한쪽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알츠하이머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 잡수시려면은 1 내지는 5 테이블 스푼이 매일같이 필요로 하고요. 그 외에 저혈당증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잡수시는 분은 그저 하루에 2 테이블 스푼에서 2.5 테이블 스푼 정도를 아침과 2번 혹은 3번째 식사로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잡수시면은 적응되고, 처음에는 아주 적은 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몸이 받아주는지 안 하는지를 알면서 해야지 여기에 엘러지와 과민성이 그렇게 디네이처 되지 않으면은 처음부터 많이 잡수시면 설사도 하시고 또 부작용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심성 있게 하셔야 되고, 이거 먹을 적에는 반드시 섬유질, 식이성 섬유질이 많은 음식과 같이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 오트밀, 귀리죽을 잡수실 때 거기다가 반 수저 넣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후에 한 차 수저 넣고 그 다음에 한 차 수저 반에서 일주일마다 차차차차로 늘려 잡수시면 설사하는 법도 없고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도 상당히 좋고, 대변을 하루 1번, 2번 보시던 분이 한 서너 차례로 보게도 되고, 그러면서 적응을 해 가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오늘은 처삼순 벌초하듯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 관심 있으면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닥터 파이프, 그 다음에 닥터 메리 뉴포트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 53세에 알츠하이머가 걸렸습니다.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하여 온갖 자기 지식과 온갖 모든 것을 하다가 이런 모든 연구만 해왔지 발표되지 않은 모든 문헌을 지금 완전히 뒤집어서 온통 원하는 사람은 다 알 수 있게끔, 이 닥터 메리 뉴포트는 소아과 전문 의료로서 엄마의 젖에도 키톤이 있고, 염소젖에도 있고 소젖에는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이 아기에게 유익하고, 젖을 많이 먹은 아이일수록 머리가 좋고 뇌세포에 수가 많다는 거, 뭐 여러 가지로 미주알 꼬주알 참 많이 했는데요. 이러는 것이
우리 손 닿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도 화학약품이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요. 이런 정제식품, 정제기름은 이건 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고, 정제전뿐만 아니라 정제한 단백질 가루들이요. 뭐 웨이트리프팅 하는 사람들이 근육이 이렇게 커지도록 스무디에 넣어서 먹는, 이거는 다 우리의 몸의 균형을 깨트려 주는 것이고, 이런 코코넛 오일은요, 쇼체인, 가장 짧은 카본이 4개밖에 안 돼요. 정류장이 4개밖에 안 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기름이고, 이거를 정제를 전혀 안 했을 때에 얘는 요것만이 치료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4가지 아주 그 향과 맛과 뭐 이런 게 있는, 이런 거는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항곰팡이,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이런 작용을 합니다. 이런 좋은 먹거리가 우리 손 닿는 곳에 있다는 거. 그러셔서 이 코코넛 오일을 잡수시면은 이것을 다른 기름, 특히 마제린, 그 다음에 또 이런 식물성 불포화 지방들, 또 하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의 대용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면서 많은 그 유익을 얻으시고 이런 정제식품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정제식품은 여러분이 아시는 거는 흰쌀만 정제식품인지 아시는데요. 정제한 전분 계통, 정제한 기름, 여러분 마켓에 쉘프에 있는 그 아주 멋떨어지게 포장해 놓은 거, 그거 음식 아닙니다. 화학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을 정제해서 가루로 나오는 스무디에 타먹는 거는 정말 우리 신진대사의 균형을 깨트려주며 우리 몸에 크게 부담이 되는 이 3가지의 정제식품, 이런 거를 바탕으로 가공한 가공식품, 여기서 하루속히 벗어나시어 여러분의 뇌를 잘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매어 달려 있는 여러분의 몸이 자기의 기능을 여러분 살아생전에 잘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밖에 없는 이 재산의 넘버원 명록에 속하는 우리 몸을 잘 보존하시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더 재미있고 더 재미있는 그리고 유익한 강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